네, 안녕하세요. 인어사냥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4번째 시간 장어 전용 원투대와 시기별 입질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질, 중경질, 경질, 초경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액션 표기법은 그 민장대에 표기하는 표기법이에요. 원투대는 그 액션 표기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 민장대에서 표기하는 연질, 중경질, 경질, 초경질 이거를 원투대에 접목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액션 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원투대 액션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일단 슬로우 타입이 연질이고요. 그 다음 미디엄 타입이 중경질, 패스트 타입이 경질, 엑스트라 패스트 타입이 초경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원투대에 표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연질, 중경질, 경질, 초경질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해석을 해서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민장대에서 표기하는 방법하고 원투대에서 표기하는 방법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번엔 장어 전용 원투대의 특징, 요걸 알아봐야 되는데, 장어 전용 원투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리대가 이제 가늘게 제작이 돼요. 이 장어가 입질이 꾹꾹 박을 때도 있고, 그리고 예민해서 입질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그 장어 전용 원투대 같은 경우는 초리대가 그 입질 파악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고, 또 이물감 최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약간은 중경질 타입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장어가 물었을 때 뭔가 이물감을 좀 덜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또 초리대를 가늘게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초리대는 중경질성을 띠게 만들기 위해서 낮은 톤수의 카본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초리대는 이 어신 전달이 좀 미세하더라도 액션이 크게 들어오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서 그 장어 전용대를 쓰셔야지 입질 패턴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초리대 규격이 장어 전용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보거든요. 2.2도 사실은 좀 두껍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장어 전용으로 만들어진 초리대라면은 뭐 1.5에서 2.2mm 정도까지가 표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제 집행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 힘에 굉장히 강조를 해놔요. 3번 때부터는 카본 함량이 굉장히 높게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많은 게 더 유리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장어 전용 때도 가이드 일부러 가이드 수를 좀 줄이고 가이드의 구멍의 넓기를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그 원줄이 풀려나갈 때 원활하게 그 원줄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이드링을 조금 크게 해가지고 가이드 수를 좀 줄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가이드 많은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어 전용 때는 대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또 튼튼한 게 장어 원투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서프대의 특징. 이번에 서프대를 볼 텐데, 이 그 한강 장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장타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그 장어가 발 앞에도 있고 뭐 중간에도 있고 멀리에도 있지만 이 가까이에서 장어를 잡아내면 손맛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던져놓고 앞에서 입질 들어오면 한두 바퀴만 감으면 들어 올려버리니까 사실 손맛을 많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장타를 던지는 이유가 장어를 잡았을 때 우리가 릴링을 한참 할 거 아니에요? 장거리를 긴 시간 릴링해 오면서 그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 장타를 선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서프대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반타에 장어 없어서 안 잡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냥 안 잡는다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멀리 쳐서 손맛 보려고 그 장어 낚시 하는 건데 코앞에 있는 장어를 잡아내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면 사실 이거는 장어를 잡아내기 위한 낚시일 뿐인 거지 실질적인 그런 낚시의 재미를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서프대의 특징을 보자면 그 서프대 같은 경우는 일단 장거리 투척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또 파워풀한 캐스팅을 위해서 릴 시트 높이를 굉장히 높게 제작을 해요. 힘을 많이 줘서 휘둘러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서프대 같은 경우는 4m 언저리 정도로 제작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대신 단점은 이제 장어 전용대에 비해서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초리대 성경이 굉장히 두껍게 제작이 돼요. 머리 투척을 해야 되는데 온 힘을 다해서 막 휘두르다 보면은 이 초리대가 얇은 거는 낭창거리겠죠. 성경이 두꺼우면 던졌을 때 낚싯대 딱 던지면 초리대가 확 꺾인단 말이에요. 이걸 좀 덜 꺾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2.2에서 3.0 정도로 그 성경이 두꺼워요. 그리고 이제 서프대 같은 경우는 표기할 때 앞에 25420, 27420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25420 같은 경우는 25 봉돌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쪽 숫자가 높아질수록 힘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질에서 경질로 가는 거죠. 이 타입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2호면은 약간 연질, 3, 3이면 거의 경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서프대의 특징은 그 성경이 두꺼워서 장어 입질을 식별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장타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서프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장어 전용대 같은 경우는 장어를 잡기 위해서, 오로지 장어를 잡기 위해서만 제작된 그런 낚싯대이기 때문에 둘은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장어 시즌 입질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어 시즌은 한 시즌 동안 딱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입질이 굉장히 시원하게 입질해주는 활동성이 좋은 시기와 초리 때 입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예민한 입질하는 시기가 반반이에요. 그 반은 꾹꾹 쳐박지만 반은 안 쳐박습니다. 이럴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어 낚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서프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강 장어 낚시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장어 전용대를 주면 입질을 더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어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서프대를 이용하게 되면 장어 입질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입질 구분을 못 해내요. 케미에서도 입질이 안 보이고 방울을 달아놔도 방울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저도 예전에 그 서프대를 써봤어요. 그랬더니 입질 구분을 못 하겠는 거야. 도저히 입질이 안 돼요. 그리고 막 꾹꾹 쳐박았거든요, 분명히. 근데 채보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원인을 찾게 됐는데, 얘가 와서 이렇게 먹으면서 지렁이를 입안에 막 끝까지 안 집어넣고 입에만 살짝 물고 당겼다 놨다 하는 이런 입질을 많이 해요. 예민할 때는. 활동성 좋을 때는 어떤 낚싯대를 던져놔도 장어 막 꾹꾹 쳐박아요. 입질 다 보이는데 이거 못 잡는 사람이 어딨어. 다 잡아내지. 근데 장어 낚시는 시즌 내내 꾹꾹 그렇게 쳐박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초봄에 조금 굉장히 예민하다가 봄철에서 날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입질이 화려해졌다가, 또 이제 그 말복 지나고 나면서부터 서서히 입질 그 초리대가 꺾이는 그 빈도가 점점 연해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쯤 가면은 거의 입질이 예민해져 있어요. 살짝 까딱까딱 하는데도 딱 채보면 장어가 걸려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서프대로는 입질 구분을 절대 못 해내요. 초보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장어 낚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장어 전용대를 써보셔야 돼요. 그걸로 최소 한 시즌 정도 써보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어떤 패턴으로 입질을 하는지 그런 걸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입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낚싯대를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장어 전용대 쓰면은 뭐 이렇게 사가지고 되팔면은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액티브 캐스트 같은 경우는 샀다가 되팔면 금방 팔려나가죠. 근데 장어 전용대 중에서도 국민대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샀다가 다시 되팔아도 금방 팔려나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 접하실 때는 최소 한 시즌 정도는 장어 전용대를 이용해 보시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장어 전용대를 쓰잖아요. 그러면 초리대가, 장어가 입질이 예민해도 초리대가 입질하는 게 액션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서프대 같은 경우는 입질 예민할 때는 진짜 눈으로 구분을 못해요. 특히 초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장어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필히 장어 전용대를 최소 한 시즌 정도는 써보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예민한 시기의 입질 패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민한 시기의 입질 패턴을 보면은, 일단 장어 전용대를 썼을 때를 말씀을 드릴게요. 미세하게 초리대가 움직이는데, 손을 보세요. 제 손을 이런 식으로 눈에 살짝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패턴이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 연결이 돼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도 다시 올라올 때도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오고, 이런 패턴의 입질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장어예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장어처럼 깨작깨작은 하는데 뭔가 이렇게 사이클이 끊어지는 거야. 탁 끊어지거나, 아니면 살살 막 떤다든지, 갑자기 내려갔다가 툭 튕긴다든지, 이런 거는 100% 참개예요. 그래서 참개 입질하고 장어 입질 구분하는 거는 사이클이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서프대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리대의 움직임이 없는데 장어가 이렇게 그 지렁이를 빼먹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미끼를 교체하려고 감아보면은 분명히 참개도 안 건드렸는데 목줄도 깨끗해요. 참개가 찝은 자국도 없어. 근데 지렁이는 없는 거야.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서프대 쓸 때. 이상하다. 입질 없었는데 왜 자꾸 지렁이가 없어지지? 사실 이거 장어가 물고 입질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못 느꼈던 거예요. 나중엔 제가 참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제가 조그만 손전등이 있거든요. 환한 거.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그걸로 그 서프대 앞에 가갖고 초리대를 이렇게 비춰보다가 우연찮게 원줄을 이렇게 비춰봤거든요. 그랬더니 원줄에서 입질이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측면에서 낚시하면서 원줄만 보고 있다가 그 원줄 움직임을 보고 뛰어가서 챔질을 해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 서프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지난 수년간 아마 이런 입질들 다 놓치셨을 거예요.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왜? 나도 놓쳤거든. 입질이 오는지도 몰랐으니까. 오늘부터 그 원줄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입질이 보입니다. 원줄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잡아내는 게, 이게 이제 서프 때를 쓰시려면 원줄을 봐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발견한 다음에 알았지, 발견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꽝친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봤더니 원줄에서 입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서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내가 놓친 장어가 없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잡아냈는데 원줄에서 입질 들어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면 오늘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프 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를 드렸고, 또 처음 장어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